그리고 감독님이 또 송충이 구출 작전도 벌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혜원이 촬영할 때였는데요. 이제 송충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 깨는 거였는데, 한 3층 한 되는 높이 정도 건물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그걸 제가 땅에 이렇게 버리는 거였어요. 영화에서? 네. 그리고 던지고 이제 보니까 막 스태프들이 막 분주한 거예요. 막 야야 와와와 그러면서 막 밑에 막 가고 막 어딨어 막 이래. 그래서 뭐야 지금 송충이 찾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 모포를 깔아놓고 송충이를 진짜 정말 분출을 해서 다 촬영에 이제 같이 함께했던 송충이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리틀 포레스트. 감독님 대단하신데요. 예. 자, 지금 기주 씨 옆에 오구가 내 얘기는 왜 안 해? 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기주 씨, 진기주 씨가 오구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네. 아까 혜원이도 말해줬지만 오구가 초반에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되게 안쓰러웠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점점 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먼저 장난을 치기도 할 때는 감격스럽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모든 회차를 촬영했던 혜원이와 다르게 은숙이는 많은 회차를 촬영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늘 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렇게 저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절이 갈수록 제가 장난치는 거 받아주고요. 저한테 와주고 저를 쳐다봐주는 게 되게 감격스러워서 지금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모습이 되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오구도 절친이 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 기주 씨가 하나 뽑아주시죠. 자, 어떤 거를 지금 샐러리도 있고 당근이요. 지금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당근 한번 뜯어주시겠어요? 리포의 절친들입니다. 절친 사진들이 나오고 있죠. 그냥 한 10년, 20년 이미 친구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번에 기주씨, 실제로 절친이 된 배우분들과 함께 사계절을 겪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촬영을 한 마을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촬영이 끝나면 숙소도 같은 곳에서 묵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한잔 하는 게 아니라 콜라 한 잔? 저희는 콜라 한 잔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진짜 건전하게. 근데 그 콜라가 충분한 다른 주류가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게 참 잘 맞는다 싶기도 했고요. 콜라 하나로도 충분한 저희 셋을 보면서 진짜 따뜻하다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제가 첫 영화이기도 하니까 긴장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는 두 배우분들이 완전 선배님이잖아요. 그리고 의지도 많이 했었고 제가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먼저 가지 않아도 어떻게 힘들고 있는지 제 눈만 봐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든든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제 진짜 절친이 된 세 분의 모습인데, 준열 씨, 네. 유일한 청일점이면서 또 두 여동생을 둔 실제로는 오빠입니다. 예. 정일점이죠, 그쵸. 그쵸. 근데 그 홍이 세 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다 그냥 친구 같았구나. 네, 친구 같아가지고 다 같이 막 수다 떨고. 그래서 놀리기도 많이 놀리고, 이게 촬영이 순서가 있다 보니까 먼저 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30분이라도. 그럼 이제 먼저 가겠다고 장난을 치는 거죠. 놀리고, 나 먼저 간다고. 너 더 고생하라고. 그럼 이제 간다고 하고, 몰래 기다리기도 하고. 충분해서 아직 안 갔어. 진짜 친구들처럼. 네네, 막 계속 셋이서. 촬영장에서도 셋이 같이 붙어있고 나와서도 셋이 뭐 할지 고민하고 촬영 끝나면 뭐 할래? 그러니까 진짜 이 두 여동생이 여동생 같지 않고 친구 같았겠어요. 저는 동생 같지 않아요. 되게 친구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처럼 잘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촬영하다 갔어요. 좋습니다. 네. 세 분 절친의 모습 계속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태리 씨가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마지막
농작물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 파프리카. 지금 본인, 브로콜리. 본인 의상 색깔. 이게 안 보여요. 저는 지금 의상이 크로마키인 줄 알았어요, 지금. 네. 의상을 오늘 정말 뭡니까? 체험 농촌 현장. 체험 농촌 현장인 리포. 자, 농촌에서 이번에 사실 직접 농사도 짓는 촬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농사가 지어본 사람은 알지만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데 우리 그 준야 씨,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 진짜 영농 후계자의 느낌이 있는데 어떠셨나요? 농촌에서 이번에 체험? 일단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그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어놓으면 혼자 잘할 것 같고 비 오고 해 비치면 혼자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촬영을 이렇게 잠깐 떠나 있을 때 돌봐주시는 분들이 엄청 애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저희는 뭐 잠깐 가서 이렇게 하고 오지만 자식같이 진짜 키우는 그런 농작물이어가지고 갈 때마다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시작 끝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특히 태리 씨는 모내기도 직접 하고 토마토도 기르시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자식 같다고 했는데요. 진짜 딱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게 봄에 이제 감자를 이제 이제 시감자를 이제 쪼개가지고 저는 심었어요. 저는 이제 심는 걸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거나 저희는 사계절을 하니까 작물을 실제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은 구역 말고도 이제 예쁘게 또 심어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심은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새끼들이에요. 정이 같이. 내 거가 있어요. 여기는 제야 고추밭, 여기는 혜원이 감자밭 해가지고서는 이게 와가지고서는 그 감자 싹이 나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등록을 해야겠다. 막 이렇게 언제쯤 하실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접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자, 농촌 체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진짜 자연에서 사계절을 겪으면서 캐릭터 그 자체가 됐던 리틀 포레스트의 배우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리 2월 28일에 돼서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이크 스cript에서 전달할게요. 네, 저는 임순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작을 리메이크 하시면서 신경 쓰셨던 부분에 대해 배우분들과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 배우분들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이 극 중에서 친구로 나오시는데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은 뭐 원작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걸 제가 한국의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이상 사실 원작이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아니거든요. 사실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이건 한국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극 중에서 20대 젊은이들이죠. 고향에서 이제 뭐 농협에서 일하는 친구, 그다음에 도시에서 일하다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친구, 그다음에 이제 시골집에 내려와서 어떤 자신의 시간을 갖는 친구들이 사실 한국의 지금 현실적으로 2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요리를 하거나 하는 모든 그 배우들의 액팅이 무언가 이렇게 그 좀 진정성이 묻어 있고 관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췄고, 배우들도 아마 뭐 제가 특별히 뭘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왜냐면 또 영화의 방향성에 있어서 배우분들과 충분히 처음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생활을 아마 배우분들이 표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배우분들, 또래분들, 우리 친구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를 기자님께서 여쭤봐 주셨습니다. 태리 씨, 뭐가 제일 기억나요? 세 분 촬영하시면서.
아,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딱 하나 먼저 생각나는 거는요. 지금 저기 사진 여기 나오고 있는 평상에는? 네, 마당에 저희 마당에 평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셋이 함께 나오는 저기 촬영 날에 셋이서 저 평상에 누워가지고서는 같이 하늘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 그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 별다른 뭐 좋은 얘기 나누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날씨가 너무 좋고 이렇게 또래 배우들하고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 순간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아마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도 전달되는 느낌일 거예요. 아, 그럼 너무 좋겠네요. 유준열 씨는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나세요? 저도 사실 그게 기억나서 얘기를 평상.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저 평상, 여름에는 저 평상이 있고 겨울에는 저 지금 집 보면 맨 왼쪽에 네? 저 그 뭐라고 그러죠? 긴장되는 거. 구들창 돼서 사랑방 같은 저 방이 있는데 네? 저가 컷하면 저기로 다 뛰어들어가요. 추우니까. 추워서. 네. 그럼 저기 다 모여가지고 되게 좁아서 또 이게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촬영이 이제 지치니까 다들 이렇게 어디를 배부 다 누워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얼기설기 이렇게 네, 이불과 이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명이 또 핸드폰 딱 꺼내요. 그럼 이제 막 사진 찍기 시작한 생각하는 그럼 누구는 막 이렇게 나오고 누구는 저렇게 나오고 막 그런 그거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할수 있는 사진이 하나 없어요. 아, 풀 수 있는 사진이 없나요? 아, 나 너무 기대되는데. 다들 막 그냥 누워있는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기주 씨는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데요. 그 방금 말했던 저 방 안에서의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베는지 모르고 누워 있을 때 이불이 항상 저희에게 저희 셋에 얽혀 있었는데 그 이불은 우리 오구의 배변 패드와 같았던. 네, 우리 오구가 요만했던 시절에는 이제 정말 잘 먹거든요. 정말 잘 먹고 정말 잘 배변 활동을 하는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 셋 막 밟고 다니다가 이제 급해지면 바로바로 그 이불도 잘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모두가 함께했네요. 예,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아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중앙 왼쪽. 네, 저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메이킹만 봐도 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촬영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시면서 뭐 힐링을 받았다거나 위로를 받았다거나 하는 순간들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혜리 씨. 아까 평상에서도 그랬겠지만 뭐 밤에도 그렇고 힐링이나 위로가 됐던 순간. 이제 전작으로 아가씨를 같이 했지만 함께 촬영을 하지 못했던 이제 소리 선배님과 이번에 이제 대사도 나누고 이제 함께 촬영을 같이 했잖아요. 소리 언니와의 장면들이 저는 되게 좀 마음에 남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좀 남들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보통의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생각할 때. 근데 이제 혜원이가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좀 다른 부류지만 어쨌거나 동질감이 조금 든달까?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좀 많이 좋았어요.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뭔가 진짜 엄마 같기도 했고. 네, 준현 씨는요? 아무래도 그 시골에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동네 친구들 노는 것처럼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같이 뭐 쉬는 날 볼도 쉬러 나가고 영화도 보러 나가고 맛있는 것도 이제 거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명이 이렇게 그 시내에 나가면 좀 구하기 어려운 그렇고요. 과자라든가 뭐 햄버거라든가 이런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구해온 사람은 굉장히 떳떳한,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네, 어깨에 힘이 들어. 그날은 그 왕처럼 우리는 막 이렇게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놀던 그런 게 자체가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기주 씨는요? 저는 촬영 중간중간 뭐 촬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촬영하다 잠시 중간중간 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좋고 공기도 참 좋고 바람도 좋고
그 자체 그냥 앉아 있을 때도 되게 그냥 그 자체가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냥 뭐 딱히 막 얘기하다가도 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느껴지는 공기가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분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 작품 들어가기 전부터 되게 핫한 청춘 스타들이 모이는 작품으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세 분이 이제 호흡을 맞추기 전에 이제 어디서 많이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도 되고 좀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세 분이 호흡을 맞추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직접 호흡을 맞추기 전에는 이분은 어떤 스타일일까 막 이런 혼자만의 또 생각을 하는데 직접 호흡 맞추고는 어땠나요, 태희 씨? 저는요, 애드립이라거나 좀 즉흥적인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나리오가 어떤 상황이나 장면에서 되게 좀 유연하게 흘러왔어요. 감독님이 그 배우들 풀어놓고 좀 즉흥적으로 좀 많이 대사들도 그 아까 시대에 맞는 뭐 청춘들의 느낌들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좀 즉석에서 좀 많이 바꾸면서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배우한테 저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저는 제가 되게 제가 혜원이란 캐릭터가 가장 잘 싱크율이 맞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잘 녹아든 느낌이랄까? 네, 같이 촬영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러웠다. 그 계속 상황 이야기가 자체가. 계속 네. 이어지면서 그 인물을 놓치지 않고 이제 계속 그 인물로서 뵙는 회원으로서 그냥 두 분이요. 네,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많이 그 받고. 호흡이 뭐 자연스럽게 좋았다는 얘기인데 준현 씨는 어땠어요? 두 분의 호흡. 워낙 그 테리 씨 같은 경우는 아가씨를 제가 되게 재밌게 보고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지만 기주 씨는 이제 셋이 처음에 모였을 때 본인이 이제 영화가 처음이라고 걱정을 좀 했었어요. 셋이 모여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래서 그 둘이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워낙 잘하니까 여기 캐스팅 된 거고 잘할 거다. 그래서 첫째 한국 때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같이 막 화이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는데 영화를 이렇게 찍으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엄살 부렸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사랑스러운 연수기의 기주를 만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은숙이 역을 맡은 기주 씨. 네. 지금 너무 좋은 말 듣고 행복해가지고 잠깐 넋이 나갔었네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 없는 대사들을 직접 저희가 각 캐릭터에 녹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감독님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띵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게 진짜 더 은숙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옆에 김태리 씨가 아니라 혜원이가 있었고요. 유신현 씨가 아니라 재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번갈아서 은숙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으면서도 되게 겁났었는데 너무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분 얘기를 들으니까 싱크로율이 100% 이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촬영 환경 자체가.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한번. 진기주 배우님하고 임승래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기주 배우님은 이제 이번 작품이 또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고 또 4개월 동안 좀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뭐 힘든 점이나 뭐 기뻤던 지금 재밌었던 점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임승래 감독님은 이번이 4년 만에 복귀작이시잖아요. 이제 리트 포레스트를 꼭 이제 4년 만에 복귀작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감독님께 먼저 여쭐까요? 4년 만에 복귀작으로 선택하신 이유. 사실 이 원작을 먼저 접한 제작자분한테 연출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처음부터 얼씨구나 한 건 아니었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촬영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가 제안을 받은 게 벌써 이제 3, 4년 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영화의 어떤 메인스트림이나 또 그 산업적으로 너무 이렇게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거나 너무 이제 대작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영화들이 자극적이고 좀 폭력적인 영화들이 주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이렇게 작은 영화지만 뭐 사람들에게 어떤 그 다른 좀 편안함이나 힐링이나 또 그런 영화가 줄 수 있는 어떤 현재 어떤 한국 영화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이 영화가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연출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기주 씨,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데뷔작인데 좋았던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힘든 점 있었나요, 혹시? 가장 힘들었던 건요, 아무래도 저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것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가장 힘들었던 건 저를 컨트롤하는 것. 스스로 현장에 있을 때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도움이 별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믿어주신 분들에게 보답을 그만큼 하려면 저도 저를 좀 어느 정도는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컨트롤하는 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기뻤던 순간도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두 혜영과 재아가 그걸 알아줄 때 그리고 이해해줄 때 그리고 막 명언들을 쏟아내줄 때 콜라와 함께 쏟아지는 명언들 네, 그런 걸 들을 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약간 삶에 지치거나 힘든 일이 있으신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기주 씨처럼 뭔가 힘을 얻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엿보였어요. 그게 너무 큰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지금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2018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첫날이네요. 저희 이제 2월 마지막 날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좀 한국에서 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영화를 또 저희가 정성껏 마련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리 씨. 네, 오늘 이렇게 기자분들 또 다른 영화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거웠고요. 오늘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영화 분위기나 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봄에 이제 만나면은 좋은 만남 됐으면 좋겠고요. 네, 더 열심히 홍보해서 좋은 영화 관객분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현 씨. 늘 그 영화 첫 촬영처럼 이렇게 저희 영화를 처음 선보이는 이제 시작 첫 스케줄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주 씨. 리틀 포레스트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영광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감독님께 받았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그 힘을 제가 받았던 힘을 저희 영화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니까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요.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